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벌써 10월이네요 10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신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저한테 굉장한 힘이 되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현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역시나 또 10만 명이 넘어선 11만 3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또한 여전히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인 1820명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도 2000명은 넘어서지 않아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43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71만 6천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주간 미국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하고 그리고 계속 떨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쭉쭉 내려가고 그리고 사망자들 수도 거의 0명 나올 때까지 좀 빨리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정부와 연관된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정부 기관에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화 의무화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대기업들에서도 하나둘씩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대기업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은 해고를 하겠다. 아니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라. 라고 그렇게 좀 복잡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서는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경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일상생활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빨리 많은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걸렸었더라도 자연 면역을 얻었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자연 면역을 얻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렸어가지고 자연 면역을 얻게 되면은 자연 면역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 면역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꼭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해고하겠다. 라고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600여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아가지고 해고 위기에 놓였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당장 가서 접종을 하러 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잘하고 있고요.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고 열심히 좀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짧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한 채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제 또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테네시는 이 총기 관련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느슨한 주인데 이 테네시에서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어른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총을 가져와가지고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느 한 명이 초등학생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총격을 가한 초등학생은 범행 후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도주를 한 뒤에 자신이 자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유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총을 바로 살 수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체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총을 사기 위해서 간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세이프티 테스트를 봐야 하거든요. 네, 그것을 통과를 해야지만 총을 살 수가 있는데 테네시는 그런 거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은 살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테네시 내에서는 크고 작은 총기 관련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어제 의회에서 겨우 연방정부 셧다운 하는 거 막았다고 합니다. 네,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뒤로 겨우 연방정부 셧다운 하는 것은 막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12월 달까지 유효를 한 것이어가지고 연방정부는 셧다운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파산을 하는 위험은 아직까지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상원 공화당에서 국채 한도 유예 법안 요거 통과를 시키는 것을 완강히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18일 전까지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은 파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들어간다고 하고, 이런 위험이 계속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돈을 찍어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 한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는데 이거 의미 없다, 이거 의미 없이 계속 위험만 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옐런 장관이 이 부채 한도 요거 정하는 거 폐지를 좀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부채 상환 한도 유예하는 거 계속 거부를 한다고 하면은 오는 18일에 미국 사상 초유의 디폴트 파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제 곧 할로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로윈을 준비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각광을 받고 있냐면은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 경비원들의 옷들 있지 않습니까? 핑크색의 이상한 가면, 네모, 세모, 뭐 동그라미, 요 가면이랑 이 경비원 옷, 이게 엄청나게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할로윈 때는 엄청나게 많은 오징어 경비원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역시 오징어 게임 엄청나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칼슨 주변에 어느 한 웨어하우스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엄청나게 컸어요. 커가지고 어제 불이 나가지고 불은 진화가 되기는 했지만 어제 굉장히 많은 소방대원들이 가서 불 진화 작업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중에 3명의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웨어하우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큰 불로 번졌냐고 하면은 이 웨어하우스에 손 세정제 있지 않습니까? 세니타이저가 보관이 돼 있었다고 해요. 뭐 아시다시피 이 세니타이저에는 알코올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발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이 났다. 엄청나게 이렇게 큰 불로 금세 번질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칼슨에서 어제 굉장히 큰 불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콰도르 교도소 이 폭동 사건, 사상 최악의 이제 폭동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제는 제가 116명이 사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폭동 사태를 모두 진압을 하기는 했는데 사망자가 좀 더 늘었다고 합니다. 2명이 더 늘어가지고 118명이나 이 교도소 폭동 사건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이 교도소 폭동 사건은 갱들의 세력 다툼 때문에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폭동이 났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폭동이 나가지고 118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86명이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아마도 마지막 뉴스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 오픈을 하자마자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 것 같더니 또다시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조금 처음에 상승세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머크라는 제약회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죠. 이 경구용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이제 임상 실험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의 입원율 그리고 사망률을 50%나 이제 줄여준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곧 끝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출발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더니만 이렇게 지금 혼조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머커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이 알약은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조만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9월이죠. 바로 어제가 9월인데 지난 9월 달에 올해 들어서 가장 최악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요번 달에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주식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계속 끝나가는 분위기에 있잖아요. 아마도 이 3분기가 지나가면은 미국 경제 다시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 8월 달 물가 상승이 작년보다 대략 한 3.6%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지출은 0.8% 정도에게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나 미국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지금 공급망 대란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 공급망 불안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상품 부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 한 내년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폰을 조립하는 그런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만의 폭스콘 이 기업이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전기차 조립 공장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제 폭스콘은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조립을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을 조립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쩌면은 이렇게 오하이오에 전기차 조립 공장을 사가지고 애플 전기차를 나중에는 또 조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국제 투자 은행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있었던 이 M&A들, 기업 합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기업 합병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다. 20년 내 최고의 수익률을 거둬들였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은행들은 계속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GM 자동차에서는 2025년도까지 모든 공장들을 친환경 에너지로만 운영을 하겠다. 재생 에너지로만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GM 지금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질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브라질 중앙은행은 자신들이 이제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하는 거 요것을 자신들이 잘 잡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브라질은 올해 들어서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8.5%나 달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엄청난 물가 상승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브라질 중앙은행은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일 오펠이라는 이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조립을 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오펠이라는 이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이 자동차 회사가 122년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계속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부품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독일에 있는 오펠 자동차 회사 이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폐쇄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완전한 폐쇄는 아니고 내년까지 그냥 무조건 폐쇄를 해버린다고 해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133명이 완전 해고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장 직원들 1,300여 명 정도가 임시 해고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반도체 부족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힘들 거라고 하고 아마도 내년 말쯤에야 조금씩 이 반도체 부족 상황이 풀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해요. 지금 미래로 가면은 갈수록 더 많은 반도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반도체 부족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요거 사태도 맞물려 가지고 빨리 이 반도체
부족 상황 빨리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 반도체 부족 상황 때문에 오펠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내년 이 자동차 사업 계획을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 이 반도체 부족 상황 때문에 자동차 판매는 3분기 때 급감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감할 전망이라고 해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하지 못해가지고 자동차 판매 급감할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동차 딜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딜러들을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새 차들이 빽빽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차들이 듬성듬성 있어요. 정말 새 차를 사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 동네 주위에서도 이렇다고 하면은 정말 미 전역을 봤을 때 똑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설립을 한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 우주 관광 개발 산업 있지 않습니까? 요 블루 오리진 로켓도 발사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 블루 오리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재 아니면은 전 직원이 이렇게 또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블루 오리진 직장 내에서는 성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렇게 또 폭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어제부터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8% 9%가량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은 47,000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 갑자기 오르지? 아직 잘 모른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오르는지 잘 몰라가지고 의아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불금인데 즐거운 불금 보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